네, 이번 시간은 이어서 첫 코너로 인사드리는데요. 규제 혁신 코너입니다. 우리는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 3차 혹은 2차 산업사회에서 만든 규제 프레임에 있다 보니 신성장 동력이 꽃도 피지 못하고 시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이번 코너에서는 이 올바른 정책의 방향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려고 합니다. 한 기자와 함께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첫 번째 내용은 모빌리티 산업이죠.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서두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사실 뭐 규제 혁신 이게 뭐 최근에 어떤 그런 신정부 윤석열 정부 뭐 등장 이후 어떤 경영의 어떤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쪽 규제 혁신 뭐 이쪽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. 역사적인 맥락에서 사실 우리나라 금속활자가 옛날에 그 직지심체 요절을 찍은 금속활자가 서양의 구텐베르크 독일이죠.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한 70년 먼저 발명이 되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쇄 기술이 서양보다 훨씬 더 뒤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산업혁명까지 뭐 뒤지게 되었고 그게 왜 그렇게 됐냐? 당시에 어떤 그런 고려 말에 나온 그런 금속활자 기술은 일반 그 양반 계급들, 일반 그 지배층의 어떤 전유물이었습니다. 그런 반면에 어떤 서양의 어떤 그런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던 금속활자는 대중들에게 보급이 되었습니다. 특히 어떤 성경이라든지 보급이 됨으로써 일종의 어떤 기술 혁신, 사회 개혁의 어떤 단초를 제공했습니다.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기반 위에 그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태동이 되었고 르네상스 태동 이후에 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 있던 산업혁명이 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? 네. 일종의 어떤 그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규제 혁신, 기술 혁신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. 그런 맥락에서 이번 좀 코너를 규제 혁신이라는 코너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. 네,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 규제를 타파하는 것도 또 새로운 어떤 발전 방향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렇죠? 새로운 뭐 돌파구를 마련해 볼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거죠. 뭐 근접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그 소위 말하는 K 콘텐츠가 뭐 글로벌 무대에서 큰 인기죠. 그렇죠.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배경이 어디서 나온 건지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요인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. 이게 한 2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의 어떤 그런 문화 콘텐츠 영상물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었습니다. 사전에 이 영상물이 뭐 대중들에게 배포되었을 때 적합한 건지 심의를 받아야 했으면 했는데 이 부분이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유의헌 판정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런 각종 어떤 문화 콘텐츠의 어떤 그런 사전 심의가 폐지가 되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창작자의 어떤 그런 창작 의도가 발휘가 된 거죠. 발휘가 되다 보니까 어떤 최근에 어떤 그런 뭐 K 콘텐츠의 어떤 기반이 됐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일각의 물론 한 특정 요인이지만 좀 귀담아 뭐 들을 필요도 있다는 게 뭐 제 어떤 판단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근데 이제 또 여기에 또 다른 어떤 흐름으로는 요즘에 모빌리티 산업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뭐 전기차, 수소차 그리고 여기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거다라는 예측도 이제 있죠. 오늘 이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조금 잠깐 지금 자율주행 로봇이 있죠. 네. 저게 사실 자율주행 로봇도 굉장히 많습니다. 한번 방검 로봇도 있고 한데 저 로봇이 이렇게 자율주행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게 어떤 그 도로교통법 상에서 그걸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전체적인 로봇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리 한 2조 정도 되는데 당장 우리 국내 쪽에서 저런 규제가 있으니까 어떤 로봇 산업의 어떤 발전의 어떤 장애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도로교통법이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5.16 혁명 이후
1961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. 그동안 중간에 어떤 좀 개정 과정이 있었지만 아주 어떤 그런 뭐 이렇게 뭐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 쉽게 얘기해서 쪽 로봇 자체가 차마란 게 이게 자동차 그리고 마는 이렇게 뭐 마차 같은 거 이게 1961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마차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도 못 다니고 횡단보도를 못 다니다 보니까 결국 어떤 거는 국내 로봇 산업 발전에 어떤 그런 뭐 좀 이렇게 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 자율주행 로봇이 차세대 모빌리티 주역으로 꼽히지만 아직 활용이 쉽지 않다는 부분 이제 짚어주셨고요. 네. 지금 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면 코로나 대확산으로 그동안 이 환자가 직접 의사를 찾지 못하는 일이 많이 이제 있었죠. 네. 이제 국가가 임시 허용한 이 비대면 진료가 점점 더 공식화되어가는 분위기인데요. 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속에서 비대면 진료가 포함되면서 더 이상 이제 환자가 병원을 직접 찾지 않더라도 의료 서비스를 받는 일이 좀 머지않아 일상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. 근데 뭐 그런 게 일종의 어떤 그런 뭡니까 좀 기대인데 뭐 재계 네네. 쪽에서 하는 기대인데 사실 예전에 지난해 몇달 전에 코로나 걸리셨죠? 네, 그렇죠. 그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대면 진료를 한 거죠 의사하고. 코로나 때는 걸리면은 우선 대면 진료가 안 됐었어요.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. 네. 그럼 네. 이렇게 전화로라든지 네, 그런 식으로 전화로 얘기를 하면은 약을 약국에 이제 처방을 해놓고 잠깐 이제 그 시간만 잠깐 나와서 약만 받아가라. 네, 다가오고 그렇게 했었죠.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. 코로나 같은 건 특수 상황에서는 이게 잠깐 진료가 됐었는데 약 배달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게 지금 또 세계 최고의 어떤 IT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 아닙니까? 뭐 스마트 기술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어떤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. OECD 국가가 한 38개 있는데 뭐 우리나라만 금지하고 우리나라만 있다고 아니고 하죠? 한 6개 정도 네. 있는데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이걸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의료 산업 발전에 어떤 그런 큰 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그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새 정부 쪽에서 이걸 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쪽으로 이야기해놨습니다. 해놨지만 아직도 법률상의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러한 네.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이냐가 큰 숙제라고도 좀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는 요즘에 이제 규제 혁신 과제 100선을 정부에 직접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네. 어떤 내용이죠? 주로 뭐 정부에서 사실 뭐 윤석열 정부 등장하고 이거 뭐 기업의 어떤 그런 모래 주머니 사실 뭐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이 모래 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. 이러한 부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부에 좀 건의를 했었습니다. 뭐 쭉 나오는 또 저런 분야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자율주행 로봇 대표적인 게 그리고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달라 네. 이런 식으로 좀 정부 쪽에서 이야기는 해놨는데 근데 이것도 좀 많은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법제화되기까지 그런 어느 정도였던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사실 이게 뭐 규제란 게 어떻게 보면 그럴 만한 어떤 그런 현실적인 어떤 사정과 명분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. 지금 게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무슨 산업 발전을 위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이란 게 진흥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과연 그 게임 같은 경우가 게임을 하려고 할 때 뭐 인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? 그런 인정 그리고 나머지 어떤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철폐를 해달라는 거죠. 결국에 이 상공회의소가 건의를 했다는 내용도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이 낡은 제도가 실산업 성장을 막고 있다. 이거를 좀 꼬집은 내용인 것 같다는 예, 생각이 맞습니다. 드는데 어떻게 보시죠? 사실 이 같은 경우에 규제 완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먼저 나서야 됩니다. 특히 정부 쪽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좀 네, 이렇게 좀 그쵸. 나름대로 책임감을 갖고 내서야 되는데 물론 항상
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어젠다를 제시합니다. 제시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규제 안 하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그런데 직접 어떤 재계 쪽에서 쪽 규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는 별다른 것을 뭐 느끼지 못했다는 게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평가입니다. 쉽게 얘기해서 기업들한테는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일종의 뭡니까? 저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해야 됩니까? 네. 그런 식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. 네. 또 이제 여기에 투자 계획이 이제 있더라도 각종 규제, 뭐 인허가 어떤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. 네, 예. 어떤 게 주로 잠깐 있을까요? 대표적으로 좀 하나 꼽겠습니다. 대표적인 게 이거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기술이라고 있습니다. 이게 뭐 CCU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. 이 CCU라는 게 공장에서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. 네네. 그 시멘트 원료를 만드는 그런 기술인데 이게 어떤 그런 지금의 어떤 기존 법률에 의해서 뭐 제약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 법률이라는 게 뭐 폐기물 재활용국에서 많이 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. 분명히 획기적인 신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법률적인 정비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쭉 네네. 새로운 사업으로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여기에 이제 새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 예, 예.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앞두고 있다고도 하는데 정부가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 철폐를 위해서 좀 칼을 뽑아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무슨 뭐 정부 쪽에서는 많은 네네. 뭐 좀 추경호 부총리를 중심으로 TF도 지금 만들었고 여러 가지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혹시 그 신정아이 남자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오래전 큰 사건이 있었죠. 변양균 씨. 네, 이분이 옛날에 기획예산처 장관도 했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었습니다.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했었습니다. 일종의 네.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분 같은 경우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그 배경이 보면 이분이 몇 년 전에 이렇게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저서를 냈는데 그 저서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케인즈식의 어떤 금융 재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어떤 슌페트식의 공급 혁신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. 슌페트라는 사람은 뭐 독일의 어떤 경제학자인데 기술 혁신이라는 게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이제 설파를 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기술 혁신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은 기업가다. 그리고 뭐 이야기를 했었고 결국 이런 부분이 어떤 그런 혁신, 규제, 완화 그런 네.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로 좀 유하게 됩니다. 결국 변영균 전 실장을 이렇게 경제고문으로 위촉했다는 게 남들의 어떤 이분이 가진 어떤 그런 규제 계획에 대한 그런 좀 생각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고를 조금 뭐 이렇게 습득하겠다는 뭐 이어받겠다는 그런 또 포석으로 좀 읽혀집니다. 네.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 한 번 더 드릴게요. 네. 지금 역대 정부를 보면 네. 줄곧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쳤지만 네. 사실 지나고 보면 좀 말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, 예. 한 기자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죠?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규제 계획을 외쳤지만 네. 사실 뚜렷한 지나고 성과가 보면 없었습니다. 그쵸. 네. 이게 뭐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이나 이거 뭐 규제 계획이란 거 뭐 약간 그래도 보수 정권 쪽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겠지만 이게 뭐 보수 정권의 어떤 그런 전유물일 수는 없습니다. 분명히 진보 정권에서도 규제 계획을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뭐 지금 뭐 90년대 이후만 하더라도 정권이 이렇게 쭉 몇 번 바뀌었지만 계속 각 정권마다 DJ 정권, YS 정권, 뭐 노무현 정권, 박근혜 정권 다 규제 계획을 했었지만 뭐 하다못해 이명박 뭐 정권 때도 뭐 전봇대 복귀 뭐 이런 식으로 쭉 외쳤지만 기업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네네. 이번에 윤석열 정부 쪽에서 나름대로 좀 규제 개혁을 좀 크게 하겠다.
그리고 아까 뭐 했지만 이게 그쵸. 변양기훈 씨 같은 경우에도 경제고문으로 초과하고 그런 부분이 네네. 좀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다르지 보인다는 뭐 네.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조금 뭐 기대감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는 지켜봐야 되고 거죠? 이게 자칫하면 네. 뭐 이게 또 일종의 어떤 그런 뭘 한번 희망만 던져주는 네. 이제 희망 고문 그런 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뭐 지켜봐야 한다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. 네. 이제 이 낡은 규제들은 벗어나고 새로운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가는 혁신적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규제 혁신 코너가 그 시작의 앞장서는 선두가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해 봅니다. 네, 다음 시간도 또 이제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 한훈식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도 좋은 고맙습니다. 소식들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